단말 외우는 한시조리 기능사 필기 제3회 기출보고문제 펴볼게요. 1번 식품 첨가물에 대한 설명. 식품 본래의 성분 유의 것을 말한다. 식품의 조리 가공 시 첨가하는 물질을 말한다. 천연 물질과 화학적 합성품을 포함하는 거 맞죠? 해서 볼게요. 식품 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회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김치의 숙성 중 가장 많이 생성되는 유기산은 젖산, 구연산, 주석산이 있죠. 화학적 식중독의 원인 물질은 메탄올, 테트로도톡신과 무스카린, 아미그달린은 자연독 식중독의 원인 물질이죠. 테트로도톡신은 복어, 무스카린은 독버섯, 아미그달린은 살구씨죠. 쌀과 엿기름을 가지고 식혜를 만들 때 나타나는 전분의 변화는 뭘까요? 호화에서 당화로 변하죠. 식혜는 먼저 찹쌀이나 맵쌀을 사용하여 밥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분이 호화되고 엿기름 가루 속에 당화 효소인 아밀레이스가 밥알에 작용하여 당화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수분해되어 생성된 말토스는 식혜의 독특한 맛에 기여하는 거죠. 중식에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가 높은 미생물로부터 발육에 나열된 것은 뭘까요? 세균, 효모, 곰팡이, 세효모, 곰. 자, 낮은 것부터 말하면 곰팡이, 효모, 세균이죠. 식품의 신선도 또는 부패의 이화학적 판정에 이용되는 항목은 뭘까요? 히스 아모니아, 아민, 황화수소, 인돌, 페놀, 히스타민, 트라이메틸아민이죠. 식품 부패 시 생성되는 유해 물질은 아모니아, 아민, 황화수소, 인돌, 페놀, 히스타민, 트라이메틸아민. 황변미 중독을 일으키는 오염 미생물은 뭘까요? 곰팡이. 곰팡이 중독은 아플라톡신 중독, 환변민 중독, 맥각 중독으로 나눠져 있죠. 아플라톡신 중독은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버스 곰팡이가 생성되는 간장독이고요. 환병민을 중독시키는 거 스티리닌, 스키링오비리딘, 아이슬레딘 톡신, 맥각 중독시키는 거 에르고톡신, 에르고메트린, 에르고다민. 자, 해썹의 7가지 원칙, 위의 요소 분석, 중요 관리점 결정, 환기 기준 설정,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 조치 방법 수립,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문서화 기록 유지, 식품위생법상 조리사에 대한 내용,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리사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조리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할 때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커피 전문점의 세 분류는 뭘까요? 비알코올 음료 점업. 10분 적객억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몇 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가요? 6시간. 자, 해서 볼게요. 식품 제조 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 공유 주방 중 운영업을 하는 자는 8시간의 교육.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 판매업, 식물 보존업,
용기 포장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4시간,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6시간 교육을 받아야겠죠. 10분 등의 표시 기준상 열량 표시에서 몇 칼로리 미만을 영어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5칼로리.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를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칼로리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5칼로리 미만은 영어로 표시할 수 있다. 단백질 구분 식품으로만 연결된 것은 뭘까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조개, 콩, 두부, 달걀, 된장, 햄, 베이컨, 치즈. 불고기를 먹기에 적당하게 구울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단백질 편성. 조리 및 가공 시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은 가열에 의한 단백질 변성이다. 건성류에 대한 설명. 고도의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많은 기름이다. 대표적인 건성류는 들깨, 아마이뉴, 호두가 있다. 새우나 게 등의 감각류에 함유되어 있으며 사후 가을 되면 적색을 띠는 색소는 뭘까요? 아스타잔틴. 살펴볼게요. 새우 등의 각각류 피부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 계열 색소의 일종인 아스타잔틴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살아있는 동안에는 녹색을 띠는 어두운 청색 색소 단백질로서 존재한다. 이 색소 단백질은 열에 매우 불안정하여 각각류를 가열하면 단백질이 분해되고 산화되어 아스타신으로 변한다. 아스타신은 적색색소이기 때문에 새우, 꽃게 등을 삶거나 가열 조리하면 붉게 보이는 것이다. 식품의 부패, 변질된 관련돼 있는 거, 수분, 온도, 효소, 압력은 관련이 없죠. 해서 볼게요. 미생물에 의한 변질로 생기는 것, 곰팡이, 효모, 세균. 물리적 작용에 의한 변질로는 광선, 온도, 수분, 금속, 열과 관련이 있죠. 화학적 작용에 의한 변질로 생기는 것, 갈변 현상, 사후 경직. 국의 국물과 건더기 비율은 6대4 또는 7대3. 밀감이 쉽게 갈변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뭘까요? 비타민 C 함량이 많으므로. 레몬이나 밀감처럼 신맛이 많이 나는 과일은 환원성 물질인 비타민 C 함량이 많아서 쉽게 갈변되지 않는다는 거. 유지를 가열할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 강한 냄새가 나고요. 점성이 높아지고 식품을 가열하면 향미, 색, 조직이 변하며 영양가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요. 거품과 나고 색도 짙어지는 거. 22번 계산 문제 뺄게요. 비타민 E에 대한 설명, 지용성 비타민, 산화방제제로 사용, 여러가지 이성체가 있고요. 주로 식물성 지방에 들어있죠. 육류 가공품 제조 시 질산염 처리를 한 후 형성된 것으로 열에도 안정한 선홍색의 주체에는 옥시마이로글로빈. 마이오글로빈은 본래 어둡지만 산소와 결합하면 옥시마이오글로빈으로 되면서 선홍색이 된다는 거. 장마가 지난 후 저장되었던 쌀이 적홍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의 설명은 수분 함량이 15% 이상인 조건에서 저장할 때 특히 문제가 되고요. 기후 조건 때문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공유 저장 시 특히 문제가 되고요. 저장된 쌀의 곰팡이류가 오염되어 그 대산산물에 의해서 쌀이 황색으로 변한 것이고요. 수분이 많은 쌀에 푸른 곰팡이가 번식하여 쌀이 누렇게 변질되는 황변미는 독소를 생성하여 황변미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신경독, 간장독으로 생길 수 있죠.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을 가장 많이 함유하는 것은 밀이죠. 밀은 밀가루의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물과 결합하면 글루텐을 형성되는 거. 전분의 호화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급속 냉동법으로 0도 이하에서 급속 냉동하면 전분의 노화를 억제할 수 있죠. 녹색 채소 조리 시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비타민 C가 파괴되고 진한 녹색은 선명하게 유지되고요. 섬유소를 분해하여 질감이 물러지면서 조직이 연화가 되죠. 29번 뺄게요. 30번 필수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거 대두유, 옥수수유, 땅콩 등 천연식물 기름에 많이 들어있죠. 조미료의 일반적인 첨가수소 설, 속, 시, 설탕, 소금, 식초. 조미료는 요리에 따라 사용수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많다. 끓일 때는 대개 설탕을 먼저 넣고 소금, 식초 순서로 넣는다. 콩나물이 10cm 정도 자란 후 식용할 때의 영양소 변화 중 가장 특징적인 거 비타민 C 함량이 많아진다. 해서 볼게요. 콩나물 생장 과정 중 지방은 현저히 감소하는 한편 섬유소는 증가되고 비타민을 대단히 많은 양으로 증가되죠. 원가의 종류에 바르게 된 거. 지적 원가는 지적 재료비, 지적 노무비, 지적 경비. 간접 원가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제조 원가는 지적 원가, 제조 간접비. 총 원가는 제조 원가와 판매 관리비. 판매 가격은 총 원가와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죠. 재고 회전율이 표준치보다 낮은 경우에 대한 설명. 부정 유출이 우려되고요. 종업원들이 심리적으로 부주의하게 식품을 사용하여 낭비가 심해지고요. 저장 기간이 길어지고 식품 손실이 커지는 등 많은 자본이 들어가 이익이 줄어든다. 밑에 볼게요. 재고 회전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 품목들이 얼마나 빈번히 주문되고 이 품목들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용되었는지를 계산하는 것 말하고요. 재고 회전율이 표준치보다 낮은 것은 재고가 과잉 수준임을 나타내죠. 오징어에 대한 설명. 오징어가 신선도가 나빠지면 붉은색을 띠고요. 오징어 근육은 평화근으로 색소를 가지지 않으므로 껍질을 벗긴 오징어는 가열하면 백색이 되고요. 가열하면 근육섬유와 콜라겐 섬유 때문에 수축하거나 둥글게 말리고요. 신선한 오징어는 무색 투명하며 껍질에는 짙은 젓갈색인 색소포가 들어있죠. 햇볕에 말린 생선이나 버섯에 특히 많은 비타민은 비타민 D. 해서 볼게요. 비타민 E는 곡식의 배합, 식물성 기름. 비타민 C는 채소, 과일, 감자. 비타민 K 들어있는 거 녹황색 채소, 동물의 간, 양배추. 새우젓, 젓가류 생성 과정의 주 원리는 자가 소화 요소에 의한 가수분해 작용 및 미생물 작용에 의한 발효가 혼합된 복합 발효로 인식되어 있죠. 과일 치조리 저장법으로 적합되어 있는 거 피막 상온 저장, 저온 저장, ICF 저장, 냉동 저장, 가스 저장 및 플라스틱 필름 정자, 피막제 이용, 방사성 저장, 건조 저장, 절임 저장. 넘길게요. 어패류 조리에 대한 설명. 달군 속세에 색선을 구우면 생선 단백질이 갑자기 응고되어 모양이 잘 유지된다. 빵가루 등을 씌운 냉동 가공품은 바로 튀긴다. 홍어 초무침에서 오돌오돌한 것은 생선 단백질이 식초에 의해 응고되었기 때문이죠.
어묵의 탄력성이 젤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분이 소금에 의해서 응고되기 때문이죠. 계산 문제는 안 하고요. 밑에 볼게요. 자, 계산법. 지조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지적 원가. 자, 지적 원가는 뭐를 더한 값일까요? 지적 재료비, 지적 노무비, 지적 경비를 더한 지적 원가에서 제조 간접비를 더한 게 제조 원가죠. 다시 볼게요. 자, 계산을, 자, 공식. 지적 재료비, 지적 노무비, 지적 경비를 더한 지적 원가에서 제조 간접비를 더한 게 제조 원가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돼요. 식단 작성 시 무기질과 비타민을 공급하려면 어떤 식품군에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채소류, 과일류. 자, 밑에 기초식품군 볼게요. 자, 단백질에 들어있는 식품. 수조 육류, 어패류, 알류, 콩류, 견과류. 칼슘에 들어있는 식품은 우유, 유제품, 뼈채 먹는 생선. 무기질과 비타민 들어있는 식품, 채소류, 과일류, 해조류, 버섯류.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거, 곡류, 감자류. 지방에 들어있는 거, 식물성 기름, 동물성 지방, 가공유지. 고기의 질긴 결합 조직 부위를 물과 함께 장시간 끓였을 때 연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화되어서 용출되어서. 밑에 볼게요. 육류 결합 조직은 장시간 물에 끓이면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화되면서 부드러워집니다. 10분 창고를 관리하는 방법. 항상 적당한 습도를 유지. 저장식품과 바로 사용할 채소류는 따로 저장. 지상 강선을 피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어야 되고요. 식품 창고에 식품이 아닌 소독제, 세제, 살충제는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요. 항상 정리정돈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시로 정기점검을 해야겠죠.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인자는 뭘까요? 옥살산. 자, 밑에 볼게요. 고용량의 옥살산, 아연 등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죠. 칼슘은 비타민 D, K, 마그네슘과 촉진작용을 해서 일으킨 것이 많아져. 당류 중 가장 단맛이 약한 거 뭘까요? 메가당이죠. 또 적당이죠. 자, 밑에 볼게요. 감미가 강한 수서, 과당, 자당, 포도당, 자일로스, 메가당, 적당이죠. 감미가 약한 수서는 뭘까요? 적당, 메가당, 자일로스, 포도당, 설탕, 저당, 과당이죠. 가열 조리 방법에 대한 설명. 찌기는 식품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며 수용성 성분의 용출이 적은 것이 특징이고요. 구이는 높은 온도에서 가열 조리하는 방법으로 독특한 풍미를 갖고요. 굽기, 볶기, 튀기기는 건열 조리, 조리기는 습열 조리 방법이죠. 식품과 주요 특수 성분 간의 연결 잘 된 거. 자, 후추는 차비신, 마늘은 알리신, 무는 생강은 진저롤, 고추는 캡사이신이죠. 유지 중 건성류는 뭘까요? 아마이누죠. 건성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아이오딘 값이 130 이상인 것으로 자, 들깨, 아마이누, 호두, 잣이 있죠.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질병은 뭘까요? 유행성 감염. 자, 또 볼게요. 바이러스성 감염병은 폴리오, 소아마비, 감염성 설사, 유행성 감염이 있죠. 장티푸스에 대한 예방 대책, 환경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접종을 강화, 보균자 관리를 강화. 생활 쓰레기 분류 중 부엌에서 나오는 동식물성 유기물은 뭘까요? 주개죠. 주개란 가정이나 음식점, 호텔 등의 주방에서 배출되는 식품의 쓰레기로 육류, 채소, 과일, 곡류 등 악취 원인이 되고 부패도 쉽죠.
기생 중에 오염된 흙에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뭘까요? 구충이죠. 구충은 경피 침입함으로 오염된 흙에서 맨발로 뛰어놀거나 작업하지 말도록 해야겠죠. DPT 접종과 관계가 있는 거,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이게 잠깐 더 플러스 할게요. 이게 DPT는요. 나중에 간호조무사 공부하거나 요양보호사 공부하거나 나중에 또 어떤 의료계 쪽에 잘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DPT는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맞는 접종, 예방 접종입니다.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엄마들 키운 사람 할 거예요. 자, 출산하자마자 1개월 후, 6개월 후에 꼭 맞는 거 DPT예요. DPT. 이거 기본 상식입니다. 감염병 관리상 환자의 격리로 필요로 하는 거, 에볼라 바이러스병,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것들은 1급 감염병, 2급 감염병이죠. 3급은 공수병으로서 이런 것들은 격리로 필요로 하지 않죠. 응급상황 시 취해야 할 행동 단계로 순서로 올바른 거, 현장 조사, 119 신고, 처치 및 도움이죠. 소금의 종류와 설명으로 연결된 거. 자, 호렴은 염화 나트륨과 염화 마그네슘이 많고 장을 담그거나 채소를 절일 때 사용하고요. 입자가 크고 색이 약간 검죠. 자, 그러면 3번은 식탁염은 뭘까요? 자, 밑에 이온교환법으로 만든 정제도가 높은 소금으로 설탕처럼 입자가 곱다는 거. 자, 제제염은 꽃소금이라고도 하고요. 간을 맞추거나 양의 채소나 생선을 절일 때 사용한 것으로 희고 입자가 곱죠. 가공염은 식탁염의 다른 맛을 내는 성분을 첨가한 소금으로 화학조미료 10%를 첨가한 것을 말하죠. 자, 밥물의 분량에 대한 설명. 밥물의 쌀의 용량, 즉 부피의 1.2배가 적당하고 중량으로는 1.5배가 적당하죠. 밥물의 분량 볼게요. 쌀의 용량, 즉 부피의 1.2배 정도가 적당하고 중량으로 1.5배가 적당하다. 맛있는 밥의 수분은 65% 정도이다. 다 된 밥 중량은 쌀의 2.2배에서 2.4배 정도이다. 맛이 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는 물에 불린 다음 짓는 것이 좋다. 이때 물이 쌀 입자 내에 침투하여 전분해의 비결정 분자와 결합하여 쌀알을 팽창하고 부피가 늘어난다. 볶음 재료에 대한 설명. 다시마는 붉게 변하고 잔주름이 있는 것이 하품이고요. 빛깔이 검고 흑색에 가까운 녹과색을 띤 것이 우량품이고요. 또 잘 말라 빳빳하고 두꺼운 것이 질이 좋죠. 미지근한 물에 호박을 오래 불리며 볶음 조리 후 식감이 나빠지고요. 호박 오가라는 늙은 호박을 건조시키는 것이고 호박 고지는 애호박을 건조시키는 것을 말하죠. 생다시마는 7월에서 10월이 제철이며 건조한 다시마는 1년 내내 구할 수 있죠. 한식의 월가채에 해당되는 조리법 뭘까요? 숙채 조리. 월가채는 우리나라 군중 음식 하나죠. 열매를 이용하여 열매 채소는 뭘까요? 호박이죠. 자, 생식기간인 열매를 식용하는 채소에는 오이, 호박 등의 박과 채소, 고추, 토마토, 가지 등의 가지과 채소 등이 있죠. 시금치, 배추는 잎과 줄기를 이용하는 잎줄기 채소이고 마늘은 뿌리 채소이죠. 여기까지 3회 끝났고요. 자, 다음은 사회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